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민법 백선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3강입니다. 해설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21번 물권과 물권조 청구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얘가 사선을 끊어요. 그러면 명의신탁자의 물권적 청구권은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답니다. 2번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불법원인 급여한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다음 소유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자 비용에 동남쳐요. 또는 방해 예방 비용 동그라미. 비용은 물청으로 청구할 수 없죠. 비용은 물청이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4번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가 방해 배제죠. 청구권은 즉 물권적 청구권은 다음 가로칩니다. 자 가로 그리고 현재 동그라미. 자 가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까지 가로쳐요. 이건 물청이 맞지만 그 아래에 방해 결과 제거가 들렸죠. 방해 결과 제거는 물청이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5번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이제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럼 더 이상 현재 물권자 아니라 그 뒤에 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2번 갑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즉 무단으로 그 이후에 의리 Y건물을 신축하였다. 틀린 겁니다.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Y건물 철거와 Y건물 대지 부분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만약 을이 Y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Y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건물은 을 소유라 을 건물이죠. 그 을이 점유하면 네 거에서 나가 못합니다. 3번 만약 을이 병에게 Y건물을 임대하여 병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 갑은 대항력이 있는 병을 상대로 Y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대항력 있더라도 병 소유 아니죠? 그럼 병 네 거 아니잖아. 그래서 네 거 아니니까 나가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3번 그대에게 잘 비교하세요. 4번 을이 Y건물 정에게 미등기죠?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Y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정은 미등기라 소유자가 아니지만 매도 돈 주고 점유를 받았죠. 그럼 정은 소유자가 아니지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입니다. 그러면 네가 대신 철거해 대신 치워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만약 무가 갑으로부터 X토지죠.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을에 대해서 직접 자신 소유권에 의해서 물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했는데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자 아니죠. 그럼 현재 물권자 아니라 물청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23번 갑소유 X토지를 을이 매수하여 자 인도 동그라미 점유 인도받아 사용수가하고 있으나 아직 소유권 등기는 경로하지 않았다. 틀린 겁니다. 1번 매수인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 맞아요. 채청이지만 소멸시 걸리지 않죠. 문제에서 인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2번 을이 위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에 가다가 병에게 처분하고 동그라미 쳐요. 점유를 승계의 동그라미 해진 경우에도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소멸시 진행하지 않습니다. 1번, 2번 두 개 묶어서 잘 비교하세요. 3번 갑은 을은 소유자가 아니지만 정당한 점유 사용권이 있어요. 그 을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병도 매수했죠. 병도 정당한 점유 사용권이 있습니다. 병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답니다. 을이든 병이든 둘 다 소유자가 아니지만 정당한 점유 사용권이 있어요. 정답 3번입니다.
4번 X토지 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 을은 점유권 동그라미, 을은 소유권 없지만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만약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데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다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자가 청구하는 물청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4번 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자 법정 동그라미 법정 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에 자 등기 없이도 동그라미 맞습니다. 등기 없이도 지상권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했죠. 토지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럼 등기 없이 토지 소유자나 그 토지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이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한테 틀렸죠?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3번은 PP,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이 피담원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말소 등기가 있어야 틀렸죠? 없어도 소멸한다. 4번 민사집행법상 경매매수인은 등기하여야 틀렸죠? 매각되고 완납 시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5번 법률행위 동감쳐요. 법률행위 본 순간 무조건 등기해야 된다. 제일 그때 등기 요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법률행위는 죽어도 등기해야 돼요. 그럼 다시 5번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명하는 자 판결 동그라미 이게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죠. 형성 판결이 등기 없입니다. 25번 물권 변경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건물의 신축 동그라미 신축한 자는 등기할 필요 없죠. 2번 저당권의 PP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에 씁니다. 무효. 저당권은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 전에도 무효죠. 무효 썼어요. 전에 그 다음 피담보채권의 전부 명령이 법원명령. 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명령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 씁니다. 무효. 윗줄에서 저당권이 무효죠. 그럼 절대적 무효라 아랫줄 이전 등기도 절대적 무효. 등기를 경로한 자는 그 저당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3번 부동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 동그라미 포기하면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되죠. 포기한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민법 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물권 취득한다. 4번 존속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이 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가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을 맞이했습니다. 정답은 4번. 5번 합의지분 포기 동그라미 포기 등기해야 되죠.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한다. 답이 4번입니다. 26번 등기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법정 지상권자가 그 지상권을 제3자에게 양도 동그라미 양도는 법률행위죠. 그럼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여기처럼 양도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양도한 경우 그 제3자는 그 건물관계 법정 지상권을 당연히 틀렸죠. 등기하여야 취득한다. 이번 지역권자 갑이 그 소유 토지가 요역지죠. 요역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도 지역권 취득한다.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죠. 심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 지가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3번 부동산 소유권을 자 확인해 동그라미 확인하는 판결 동그라미 판결에서는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 나머지 다 등기해야 돼요. 이행 판결 등기해야 되고 여기 확인 판결 등기해야 된다. 4번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는 등기한테 틀렸죠. 판결 확정 시 187조. 5번 건물을 위한 법정 이상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동그라미 쳐요. 저당권이 실행 동그라미 경매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틀렸죠. 이게 등기 없이 또는 당연히. 그러니까 1번하고 5번이 말이 바뀌었죠. 1번은 양도라 등기해야 되고 5번이 경매라 등기 없이 또는 당연히입니다. 1번, 5번이 시험이 많이 나오죠. 이어서 등기 실질적
요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가 다 유효인데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등기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간생략 등기 원래 유효인데 이게 언제 무효죠? 그죠?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그때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이중보존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이걸 허중중 무효 외워요. 허중중 무효. 그러니까 허중중이 아니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 허중중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허중중 꼭 외우세요. 외울 수 있겠죠? 그럼 자, 갑부동산을 우리가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돈 다 줬어요. 그럼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교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등기 서류를 받아가지고 등기하면 끝나는 건데 이 귀중한 서류를 을이 분실해버렸다. 을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갑은 등기 서류 다시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다시 줘야 되죠. 갑은 돈 다 받았죠. 을에게 등기를 넘겨야 되니까 설령 을이 분실했더라도 갑은 다시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처럼 안 줘도 돼요 할까봐 을이 갑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버렸습니다. 그럼 을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자, 갑은 다시 을에게 등기 서류 줘야 되죠? 그럼 어차피 등기는 을 앞으로 와야 돼요. 을 앞으로 와야 되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근데 위조 잘못했잖아요. 그러더라도 이건 왼쪽에 허중중 아니죠. 허중중 아니면 위조처럼 때려 죽을지라도 무조건 다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니까 허중중을 외운 거예요. 허중중 아니면 위조든 별 이상한 짓을 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 그러니까 허중중을 외우란 겁니다. 허중중 아니면 다 유효. 27번 등기 설명 틀린 거죠. 1번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자 동그라미 쳐요. 적법하게 매수 동그라미. 그럼 실체관계 부합해요.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 동그라미.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로되더라도 그 등기 유효 맞습니다. 허중중 아니라 유효. 2번 분묘기지권 취득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요. 3번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의 등기로 효력이 없습니다. 신축 건물을 위해서 등기부를 새로 개설해야 돼요. 4번 무허가 건물의 신축은 등기 없이 맞죠? 등기 없이 소유권 원시 취득하지만 이를 양도 동그라미. 양도가 매매죠. 그럼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돼요. 양도한 경우에 등기 없이 인도의에서 소유권 이전할 수 없습니다. 5번 공유물 분할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 공유자에게 기속시키는 것으로 현물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 동그라미. 이건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협의한 거라 법률행위입니다. 등기해야 돼요. 조정이 성립했다면 그 다음 틀렸죠. 그 조정이 성립한 때 틀렸죠.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물권이 변하죠. 답은 5번입니다. 이어서 중간생략 등기 공부하겠습니다. 자, 갑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을이 미등기로 평에게 다시 전매하고 평도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을은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이거 채권적 청구권 채권이죠. 평도 마찬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청이 있는데 자 3자 간 합의 없더라도 병은 을을 대유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 사례 논점은 병이 어떨 때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논점입니다. 어떨 때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갑을병 3자 간 합의가 있다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논점입니다. 합의가 없다면 병은 을을 대유해야 되고 3자 간 합의가 있다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 현재 지금 을이 갑에게 등기청구권, 채권이 있죠. 을이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채권을. 그리고 그 사실을 채무자 갑에게 통지해 줬어요. 그럼 양수인평은 통지받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병 등기 안에서 윗사례가 똑같죠? 그 윗사례에서 윗그림. 어떨 때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했죠? 빨강색. 3자 간 합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아래 그림에도
갑에 대한 통지만으로 안 되고 갑우 합의, 갑우 동이 있어야 돼요. 갑동이나 승낙이 없다면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3자 간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28번 을은 갑 소유 건물을 매수해서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으며 갑을병은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기로 합의 동그라미 3자 간 합의했네요. 틀린 겁니다. 1번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번 합의했더라도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 소멸하지 않아요. 3번 갑으로서 병 명의로 경로된 동그라미 그럼 유효입니다. 경로된 소유권 등기 유효예요. 4번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갑은 가로칩니다.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가로 그럼 갑은 돈 안 받았죠. 그럼 등기 안 넘기는 거죠. 그래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답니다. 정답이 4번. 5번 만약 중간 생략등기 합의가 없다면 합의가 없다 그랬죠. 그럼 병은 가로칩니다. 갑동이나 승낙 없이 가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채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갑동이 있어야 됩니다. 통지만은 안 돼요. 정답이 4번입니다. 29번 등기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 필요한 적법한 절차 동그라미 등기 공무원이 올바른 절차에 따라 등기했겠지라고 추정됩니다. 2번 미등기 건물 양수인 써봐요 매수인 을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 매도인이죠. 써보세요. 갑동이어도 직접 자기가 을 명의로 보존 등기 동그라미 한 경우 그 등기 유효입니다. 원래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갑을 생략하고 바로 을 앞으로 보존 등기했죠. 걔도 유효. 3번 부동산 물권 변동 후 그 등기가 동그라미 칩니다. 원인 없이 말소 동그라미 그럼 네 글자로 불법 말소 두 글자로 유효 말소가 잘못된 거라 유효 등기 살아있네. 말소되었더라도 그 무동산 물권 변동 효력에 영향이 없다 유효 맞았어요. 4번 동그라미 칩니다. 등기 명의인이 동그라미 등기 원인 행위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 동그라미 한다고 해서 추정력 깨진 거 아닙니다. 등기 명의인은 추정받죠? 그럼 그 등기 명의인이 뭔가 다르게 주장해도 안 깨집니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인은 동그라미 쳐요. 전 소유자 동그라미 이걸 7글자로 뭐라 하죠? 7글자 권리 변동 당사자 또는 물권 변동 당사자랍니다. 그럼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 취득 강서로 추정된다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30번 등기 추정의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사망자 동그라미 사망자 명의로 신청이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 없죠? 죽은 사람이 등기할 수 있나요? 2번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 존재 동그라미 다 추정됩니다.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동그라미 쳐요. 그럼 가등기는 본등기 아직 안 했죠. 그럼 가등기만으로 아무 효력 없습니다. 제일 끝에 추정된다 틀렸어요. 대항력 없다 추정력 없다. 4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동그라미 보존 등기 나오면 무조건 추정력 깨진다. 거의 99% 100%는 아닌데 거의 다 깨진답니다. 틀렸어요. 그럼 4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근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 부인하네요. 그럼 추정력 깨집니다. 5번 근저당권 등이 행해지면 피담보 채권 동그라미 이건 추정되죠. 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 동그라미 기본계약이 틀렸죠. 기본계약 존재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21번부터 30번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